자, 들어가겠습니다. 거미집이론 들어갈게요. 프린트로 가겠는데 요약집과 같이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문제집. 우리가 문제집 가시면 62페이지 거미집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제 아까 요약으로 해서 거미집이론은 이제 5가지로 이제 좀 줄여봤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조금 제가 오늘 더 나가려고 했다가 욕심을 너무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을 너무 강하게 보다 보니까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풀 거를 제가 계획서를 드렸으니까 요 프린트를 좀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일단은 62페이지 거미집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수탄수 공탄발이 이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이제 홀스 연도보다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미집이론을 배워보도록 하죠. 이론을 먼저 갑니다. 거미집이론. 자, 거미집이론은 이제 에티켈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에티켈. 자, 1900년 초반에 미국 농업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동산에 또 접목이 되더라. 공급이 안 되니까 잘. 자, 그래서 얘가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가격 파동이 나타나서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대요. 시장이 불안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늘 시장을 본다면 수요와 공급의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본다면 시차가 없어요. 수요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물어보고 바로 이제 좀 비싸면 조금 적게 사고 또 싸면 더 많이 살 수 있죠. 근데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 후에. 그래서 비타르적입니다.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문제, 만약에 작년에 2019년 그때 현재 가격을 보고 가격이 폭등한 걸 보고 갑돌이 많이 쉽죠. 근데 마늘이 간혹 나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 만약에 2020년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심어요? 다시 안 심어요? 다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일단은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에서 수요가 더 크면은 그냥요, 이건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좀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유리해야지만 좀 안정으로 가요. 그래서 안정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성은 그냥요, 완만해요. 완만하다는 건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공기가 더 기울기가 크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는 수렴형이고 공기가 클 때는 수렴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따 동태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아주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서 자, 100원이면 딱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는데 자,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공급이 바로 못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격이 올라서 자,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럼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또 다음에 안 심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그냥입니까? 거미집 모양입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동태. 정태적이 아닙니다. 정지된 게 아니라 동태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그래서 균형의 변동 과정이 균형점의 변동 결과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 1위까지 과정을 본 거죠. 그럼 정태가 나와야 돼요? 동태가 나와야 돼요? 동태. 자, 그래서 따보세요. 수탄수. 자, 그럼 수요의 타락성이 더 크면 수렴형이 되죠. 공역금은 수렴이고요. 발산형이라는 거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요. 자, 따보세요. 공탄발.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 되죠. 그 발산형은 좀 불안전으로 갑니다. 불안정형. 그래서 자, 이탈합니다.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좀 불안정하다. 기울기는 반대죠. 절대값을 씌워서 수기가 공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순환형은 그냥이요. 순환형은 같아요. 같죠.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수탄하고 공탄이 같죠. 그죠? 그래서 수탄과 공탄이 같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순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형은 같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탄력성이 같아서 이렇게 해서 수기다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저자분이 쓰신 게 자, 특히 이제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수요는 그냥요 즉각 반응이에요. 탄력적이죠. 근데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죠. 그다음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상공업용이 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상공업용이 더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저자가 쓰신 자, 의의갑니다.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돼야 반응을 할 수 있죠. 시차가 있고요, 공급이. 농산물이나 부동산의 공급이 비타로적인 재화에 사용되죠. 그래서 밑에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설명했고요. 기본 과정은 이제 생산기간이 장기고요.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공급자는 항상 전년도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금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금년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즉 공급자는 언제나 현재의 시장 현대로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증가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생산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과 수요 이윤이 또 소멸하는 이유가 돼서 물량이 또 출하되게 되면 또 초과금이 돼서 미분양이 속출되죠. 자, 거미집은 아까 주거용보다는 어느 용도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상고업용이 더 비타르적이죠. 이렇게 다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 가셔서 페이지 88페이지인데요. 88페이지인데 88페이지 가시면 63번서부터 쭉 나열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찍어 드릴게요. 7번이 나옵니다. 67번. 67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67번. 몇 번이 시험 문제 나온다? 67번입니다. 67번. 60번이 가장 유력해요. 67번 가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이제 제끼십시오. 근데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63번은 저자가 쓰셨으니까 틀린 걸 한번 볼게요. 63번 갑니다. 자, 일단은 저자가 쓰신 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균형으로 실험해 가는 과정이 정태예요? 아까 동태예요? 동태라는 거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합니까? 공급이 적시에 못 늘어납니까? 신규 공급이 적시에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거미집 항상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거죠. 공급자는. 탄력성이 동일하면 순환형이 되고요. 수요와 기울기가 공급 기울기보다 급하다면 수요가 더 기울기가 급하죠. 그럼 수요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64번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보세요. 자, 우리가 갑돌이가 작년에 2019년에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그 현재 그 해의 가격을 보고 공급을 하려고 하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공급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다음 연도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미래를 예측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못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2020년도의 주택 공급량은 어떤 항목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전년도 가격에 가는 거죠. 그럼 2019년에 주택 가격이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65번, 66번. 자, 65번 갑니다. A 부동산은 공급의 탄력성이 숫자가 더 크죠? 그러면 발산형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풀어보셨으니까. 자, B는 수요가 더 탄력성이 숫자가 더 크죠? 그럼 수렴형인가요? 5번이 정답인가요? 자, 66번 갑니다. 자, 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플러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는 0.8, 0.8이 같죠? 그럼 무슨 형이 되죠? 순환형. B는 0.5와 1.0 중에서 1.0이 공기가 더 크죠? 그럼 수렴형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넘기시면 제가 67번이 시험 문제라고 했나요? 유력합니다. 67번. 67번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유력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냈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쉬운 거부터 갈게요.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A의 부동산 상품이 가격이 상승했죠. 그랬더니 B의 수요가 줄어들었죠. 자, 아까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같은 방향입니까? 이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면 무슨 죄죠? 보완죄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A의 가격과 B의 수요가 반대죠? 그럼 보완죄가 될까요? 보완죄. 자, 그럼 갈게요. 67번 갑니다. 별표 쳐놓으셨죠? 이게 이제 유력한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A 부동산 갑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불러보세요. 자, QD는 얼마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100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럼 Q 앞에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대답해야 답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P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수기가 1이라는 거 동감하십니까? 그죠?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EQ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EQS는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자, C 플러스 P라고 돼 있죠. 자, P 앞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기가 더 기울기가 세나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무슨 형이 되죠?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P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 봐봐. 이 저자분이 아마 P를 여기다 놓고 100 마이너스 QD로 아마 해설이 바꿨을 거야. 얘기 좀 해봐요.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죠. 근데 원리는 같잖아요. 요거 P 앞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건 수렴형이 될까요? 그런가요? 자, B도 갑니다. B 불러봐 주세요. 자, QD는 얼마예요? 500 마이너스 2P라고 돼 있나요? 자, P 앞에 있으면 그냥입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그럼 2분의 1이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수기가 되고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들어갑니다. 3QS라는 단어가 있나요? 3QS. 자, 3QS 불러주세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6P입니까? 맞나요? P 앞에 있죠? 어떻게 되죠?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죠? 그럼 같죠? 무슨 형이 된다? 순환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 봐봐.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P 앞에 있어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Q 앞에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자, 바꿔도 그냥입니까? 의미는 같습니까? 같죠. 맞아요? P 앞에 없으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P 앞에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없으면 그냥 Q 앞에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있으면 그냥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숫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파트로 갑니다. 자, 요약의 94페이지를 피시고요. 이 저자문의 요약 94페이지 피시고, 제 프린트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프린트에 넘기시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 프린트 테마 3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제 거 프린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의 내용에 대한 기능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박스를 보세요.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하나요? 불안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나요? 불안전으로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분류, 분석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안전으로 분류해요? 불안전.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완전 경쟁은 이론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하는 거지 분류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으로 분류해요.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불안전하죠. 자, 그러면은 이따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다수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판주기가 1,000원이면 다 받아들이고 가격을 밑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 가격을 받아들이니까 수평인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자, 수요자가 공급자가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죠. 부동산은 따라서 고가성, 싸요, 비싸요?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수요자가 공급자가, 또 공급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설정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소수라는 거 이따가 찍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성을 갖고 있죠.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다 이질성이에요. 이질성이고, 완전 경쟁은 항상 시장에 언제든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고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그 진입과 퇴거가 쉬워요? 좀 곤란하고. 자, 완전 경쟁은, 자, 따라서 완전한 정보. 다 정보를 갖고 있죠. 완전한 정보. 모든 정보가 공개됐고.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좀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한 정보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초과임도 발생하지 않겠죠?
정상이 발생한다. 자, 물리적 주택과 주택 서비스는 이따가 같이 묶어서 제가 해드리기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분류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같은 건 이제 묘지나 공원 같은 거 공공용이고. 자, 아까 제가 따라서 세분화 기억하세요? 세분화될수록 그냥요 대체재가 많아져요. 성질이 비슷해지죠. 그래서 부분 시장을 나열됐기 때문에 그 시장 세분화는 수요고 차변화는 공급이죠. 탄력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똑같습니까? 특성하고 기능은 다릅니까? 다르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그럼 시장의 국지성이 나왔어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죠. 그럼 국지성이 나오면 무슨 성을 찍어야 되죠? 부동성인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 2, 3, 4를 묶어보세요. 2, 3, 4. 자, 우리가 부동산은 자 거래가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거래가 그냥해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래가 공적입니까? 굉장히 사적입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들어보십니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좀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집중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다 그렇고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 일물일가가 안 되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다 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잘 나오는데,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기는요 수요에 비해서 아까 공급이 바로바로 생산이 되지 않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장기적입니까? 밑에 두 번째 단기적입니까? 단기적. 가격 왜곡. 요거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급 조절이 어렵죠. 이동이 안 되고 다 개별성 때문에 매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고가성 때문에 구매 자금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황금성이 낮아서 또 금매로 내놓게 되면 단기의 제값을 못 받죠. 자, 돈을 안 빌려야 돼요. 자금의 이용성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금융 조건이 완화돼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이따 문제 보세요.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이 특성이에요? 특성이 들어가지 기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그래서 따라서 자고가 정량. 자, 요것만 좀 볼게요. 자, 이거를 기본서로 우리 그 문제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 가시면 95페이지에 기능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가 뭐죠? 자원 배분인가요? 자고가 정량만 하면 안 돼요. 무슨 배분? 자원 배분이죠. 공간도 배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또 배분되는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재화 서비스를 또 물적 자원과 공간 이치가 배분되는 기능을 해요. 자, 고가 뭐예요? 고환 기능 하면 안 돼요.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원 갔더니 고가 뭐야? 그랬더니 고환 기능이라는데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 아시겠죠, 그죠? 좀 웃으세요, 그죠? 저는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재밌나요? 그래서 좀 재밌게. 고가 뭐예요? 교환.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가격 창조죠. 찾았죠, 그죠? 가격을 창조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중간에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또 창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갈게요. 매도자는 처음에 비싸게 부르죠. 그럼 매도자는 좀 가격을 내리라 그래요. 매수자는 가격을 올리라 그래요.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 파괴될 수 있죠. 그런가요? 정의 뭐나요?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에 대한 또 기능도 역할을 하고요.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지고 경쟁을 통해서 좋은 품질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명동은 땅값이 높지만 위치가 좋죠. 그냥요 경쟁을 해요. 그럼 계속적인 부지 경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용자의 지대 지분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이 결정되므로 도심에 대한 높은 집가에 대한 입지 경쟁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입지주 간의 입지 경쟁 기능도 토지의 형태 결정으로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자 따라서 비공개성.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1,000원이라면 공개를 하죠. 근데 부동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기능이라는 거는 볼펜만 교환해요, 부동산도 교환해요. 기능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자고가 정량.
자고가 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비공개성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거의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답만 좀 훑어보는 걸로 갈게요. 넘겨봅니다. 자, 문제로 가시게 되면 시장 파트죠. 자, 이것도 이제 답만 보는 걸로 갈게요. 문제를 좀 찍어드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 가시게 되면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1번 문제 있나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칠판 보세요. 그럼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이죠? 그럼 소수의 판매자, 소수의 구매자가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2번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만 잡아볼게요. 자, 4번.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한 정보 차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가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없다, 있다. 있죠. 얘기해봐. 부동산에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없다, 있다. 있다. 나중에 또 할당률 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획득할 수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우리 부동산은 그냥이야 투기 나타나. 초과인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얘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5번 갑니다. 지역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무슨 성이 나와야 되지? 부동성이 나와야 되죠. 이동이 안 되니까, 그죠? 부중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물리적 동일하더라도 레미안 아파트가 강북과 강남이 다르죠? 그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이라고 하셔야 되죠. 3번에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4번에 5번. 아까 봐봐.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그럼 시장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5번에 틀렸죠.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5번도 1번이 쉽죠. 국지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다 틀리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가 동일질적이라도 그 지역이 똑같습니까? 균질적이 다릅니까? 다르죠. 이질적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그럼 6번에다 배워쳐보세요. 6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자고가 정량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가 뭐죠? 자원배분이 니은번이 자원배분이에요. 니은 찾으셨어요? 소유권의 할당 공간을 배분한다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공간을 배분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게 자원배분이고, 고가 뭐예요? 고한 기능 하면 안 돼요. 기억이 교환 기능이에요. 자고. 그렇죠? 가가 뭐죠? 가가? 리을해 보시면 가격 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가격 형성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매도인과 매수인에 만나게끔 해야 되죠. 그 접점에서 가격 형성할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해봐요. 가까지 했나요? 따라서 정량. 디귿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고가 정량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야. 정보 제공 있죠? 자, 룰까지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기능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미음번에 어떻게 돼요? 아까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에 의해서 토지용이 유형이 결정되는 것도 기능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했었는데. 근데 비읍번이 기출이에요. 따라서 비공개. 칠판 봐요. 비공개는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특성이지 기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거래를 비공개한다는 거는 요거는 지금 이 문제의 지문을 아시겠습니까? 뭘 찾으라는 거죠? 기능을 찾으라고 그러지 특성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건 맞거든요. 그럼 5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7번을 가볼게요. 7번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7번.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 지금 초저 저금리로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자율이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전세 월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요번 뉴스화가 많이 되는데, 월세로 많이 바꾼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주택자 막 누르니까 얘들이 월세로 막 늘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낮고 금리가 낮다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월세로 갈 거냐 아니면 전세로 갈 거냐, 공급자는
얘도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민에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은행 이자가 높아요? 은행 이자가 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자 입장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세로 가겠죠. 상식이야. 그렇죠. 은행 이자가 싸니까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월세 수요는 줄고요. 대답해봐요. 근데 공급자들은요, 전세금 받아갖고 은행에 맡기죠. 그럼 이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겠지. 그치. 뭐를 늘리고? 전세 공급을 줄인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7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다 당연해요. 차입자가 이자가 비용이 감소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자, 공급자는 전세금 운용 수익이 줄어들었죠? 그럼 뭐로 가려고 할까요? 월세 공급이 증가하는 이게 기출입니다, 이거.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래. 자, 여러분들 요새 그 다주택자 제한한 거 아시죠? 그러면 전세값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보유세를 지네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네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월세로 전환해. 누수 좀 보세요, 누수 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의 이슈가 되지만 지금 이자가 높습니까? 이자가 지금 낮습니까? 낮으니까 요거 위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주택자 그건 제 생각이고. 2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요새 무서워요. EBS도 막 이상한 얘기하면 막 제가 그랬대요. 그러는데 지금 방금 거기 우리 네이버에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누구한테 이르지 마세요. 요새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진짜 강의 잘못했다 큰일 나요, 지금. 제 말이 지금 뉴스에 나와 있어요. 뉴스 얘기한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요, 이자가 낮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뭐로 가겠어요? 월세 공급으로 증가하겠죠. 2번이 정답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은 건 개인적 생각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보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은 은행 이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은행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죠. 대답해보세요. 자,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이자가 어떻게 돼요? 낮죠? 대답해봐. 이것도 내가 뉴스에 나온 거 얘기해 준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막 해커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더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신규 주택입니까? 어디에서 늘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요거는 부동산 경기라고 해놓으세요. 자, 따라서 부동산 경기 회복. 부동산 경기 회복 있어요, 회복? 찾았어? 그럼 아까 봐봐. 그 회복 기원하지, 회복. 전 시간에 회복 기원 나야 될 텐데. 회복은 막 늘어나니까 돈 빌리기가 쉽지.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죠?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그럼 2번이 정답인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주택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요, 지금 금리가 낮아요. 낮으면 수요자는 어느 걸로 가려고 하고요. 전세. 공급자들은요, 월세로 가려고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시고. 8번 있나요? 8번? 자, 부동산 상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가계 지출 항목 중에서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우습게 본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있어요. 9번. 자, 우리가 여러분들 LTV란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맨날 풀어보지만 이걸 올려주게 되면 돈을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3번에 가시면 얘 두 가지를 더 많이 조정시키면 수요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10번에 좀 더 펼쳐보세요. 10번에 기출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그 유명한 단비 장탄을 아시나요? 진짜 아시나요?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인가 완만한 거 맞죠?
그런가요? 니은이 기출이에요. 어머, 교수님, 대체제 보완제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 관계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늘리겠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성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낮다고 보셔야 돼요?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죠. 그래서 개별성이 있더라도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대 기준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또 결정하는 게 아까 기능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은만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간단하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9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96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 제 프린트 아까 가시면은, 자, 프린트 아까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첫 페이지에 아까 2번에, 자,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물리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주택. 그래서 주택 서비스를 또 볼 수가 있죠. 지금 프린트 찾으셨습니까? 자, 프린트 앞장에 보시면 테마 3의 밑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다음에 2번에 물리적 주택과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나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서울하고 지방이 있다. 그럼 서울에 레미안 아파트가 20평하고 지방에 자, 자이 아파트 40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아까 우리 시장은 완전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물리적 주택은 틀리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주택시장을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물리적 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주택이 다 달라요? 동질화되어 있어요? 이질적이에요? 그럼 주택시장을 비교가 쉽습니까? 비교가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대답해보세요. 근데 얘나 서비스라는 효용을 만족을 주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해야 돼요? 서비스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 단위 두 단위니까 동질적으로 가능하죠. 동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완전 경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적으세요. 자, 물리적이라는 거에 나왔다. 이질적으로는 비교하기 쉬워요, 비교가 곤란해요. 근데 서비스나 우리가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어려워요, 비교가 용이하다는 거죠. 자, 우리 그 96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시장의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서비스로 분석하면은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럼 주택 서비스는 주택에서 얻는 그냥입니까? 우리가 효용을 말합니까? 효용을 말하죠. 그런가요? 그럼 일지적 상품의 주택을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용도적 동질화시키면 분석이 어렵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 따보세요. 주택 수요. 소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갑니다. 자, 무주택 서민들은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소득층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그럼 주택 수요입니까? 이거는 소요입니까? 소요고. 자, 구매력이 동반된 고소득층들을 구매한다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중상층 이상의 유효 수요 계층들은 주택 소요라 그래요? 주택 수요라 그래요? 수요라고 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요와 수요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자, 이 위에 가시면 유량과 밑에 단기장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문제 하나만 풀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111페이지 가시면 11번 있나요? 자, 한번 다 읽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잖아요. 대답해보세요. 물리적이라는 게 나오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서비스는 그냥요,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단위, 두 단위, 이질적인 주택을 용도적으로 동질화시켜서 완전 경쟁으로 주택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적이 나왔다. 분석이 용이해요? 용이하지가 않아요. 서비스가 나오면요. 분석하죠.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고요. 그 다음에 주택 서비스란 주택의 소유자나 이용자한테 우리한테 효용을 또 주는 거고요. 자, 4번이 틀었죠. 여러분들 주택시장이 지역적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 지역 수요에 의해서 의존되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겠어요? 용이하지가 않겠어요? 4번이 정답일까요? 자, 아까 수요와 소요가 다르죠? 소요는 그냥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저소층에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니즈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가지고 프린트는 꼭 다음 주에 갖고 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